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웅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채널에서 다양한 어떤 이슈가 되는 종목들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시황이나 실시간 뉴스, 이슈도 공유해드리고 또 좋은 자리에 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따로 뽑아서 관심 종목으로도 한두 종목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11월 12일에 올려드렸던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단기 종목으로 좀 짧게 올려드리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11월 12일이 요 날인데요. 이날 23,5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약 한 8% 가까운 상승 파동이 나왔던 종목이 되겠고, 11월 12일에 23,500원에 올려드렸고 다음날 25,400원까지 상승하면서 약 한 8% 가까운 상승 파동이 나왔죠. 자,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종목은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나왔을 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듯이,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뜰 때 기술적 반등이나 단기적인 어떤 상승이나 큰 시세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신호 3개 겹쳐서 뜨는 종목으로 저희가 한두 종목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에 올려드렸던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이제 오늘 137,900원까지 가면서 이것도 약 한 10% 정도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11월 10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음봉 나오는 날 126,0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정도 빠졌다가 옆으로 기다가 오늘에서야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기준가 대비 약 한 10% 정도의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죠.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되고 나서 이후에 좀 쉬었다가 시세가 연출되는 모습이고, 저희가 이렇게 또 기록지에 다 나름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도 11월 12일에 올려드리고 나서 다음날 하루 만에 8% 가까운 상승 흐름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11월 10일 날 126,000원에 올려드렸고 오늘 11월 20일 날 137,900원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이것도 약 한 9.4% 정도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던 모습이죠. 자, 물론 이제 손실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수익으로 마감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종목들로 해서 저희가 한두 종목씩 뽑아서 올려드리는데, 저희가 11월 12일 이후에는 따로 신규 종목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시장도 좀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많이 드리지는 못했는데, 또 신호 뜨는 종목들 나오면 언제든지 이렇게 한두 종목씩 올려드릴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공부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공부방이고,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종료를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서 작성해 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태웅이 2.3% 정도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주가의 방향성이 지난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우하향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좀 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확인하지 못한 모습이어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에 국한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제 수급에서는 11월 5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연기금이나 투신, 기관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매도세나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도세나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됐나 싶었는데, 오늘 또 상승을 이용해서 연기금 쪽에서 44,000주가량의 매도나 이런 것들이 또 터져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요. 투신 같은 경우에는 뭐 매도 물량 자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매도 강도도 좀 줄었고 간헐적으로 또 매수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있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매도세가 줄었다 싶었는데 오늘 상승을 이용해서 또 44,000주가량의 대규모 또 매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상승폭이 일부 좀 반납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5일선 부근에서 윗꼬리를 좀 달고 양봉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죠. 일봉상 보면 5일선, 11선, 21선 뭐 이런 단기
장기 이평선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21선에서 반등을 모색하다가 재차 되밀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이제 60주선이 지나는 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어떤 지지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지, 바닥이 좀 어느 정도 마련되면서 하락이 진정될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22,000원대 부근 이 자리가 결코 그냥 쑥 흘러내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2,000원대 전후로는 좀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아래에서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기도 하지만 차트를 길게 느려보면요. 느려보면은 이 22,000원대라는 자리가 결코 이전에 보면은 내려올 때 주가가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고, 무너지고 나서는 저항을 받고 돌파되고 나서는 지지를 받고, 무너지고 저항받고 무너지고 지지받고 돌파할 때 또 저항받고 무너지고 올라올 때 저항받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매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치열했던 구간이죠. 몇 년 동안, 근 10년 넘는 시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그런 구간이 바로 22,000원대 전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올해 2025년도에 이런 어떤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 22,000원대를 강하게 뚫어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중요한 거고, 그만큼 이제 돌파 이후에 다시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 22,000원대라는 어떤 가격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가격의 주봉상 이제 60주선까지 지금 따라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평선의 지지와 가격의 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전체적으로 22,000원대 전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한 22,000원대 부근에서는 하락이 좀 진정되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슈는 바로 원전 이슈였죠. 태웅도 이제 원전 관련 수혜주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인데, AI 어떤 산업, 이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AI의 어떤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AI가 정상적으로 구동할 수 있으려면 전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엄청난 어떤 전력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원전밖에 없다. 즉 AI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전,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원전의 수요나 이런 것들 필요성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코 이 원전으로 한번 이제 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바닥을 잡고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장기적으로는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 지지선이 한 22,000원대 전후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올라올 때 저항받고 올라올 때 저항받았던 자리, 여기를 이제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줬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이 구간이 이제 좀 지지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증권사에서 이 태웅 관련된 리포트 보고서 나온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태웅이 크게 보면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로 올라왔지만 사실 조선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조선은 한미 협력, 원전은 이 산업, 그리고 또 마누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또 미국과 한국 간의 이 원전 또 협력,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이슈를 태웅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수혜주, 조선 관련 수혜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혜주, 이런 부분들의 이슈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태웅이기 때문에 재료나 이런 부분, 주가가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단발성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거거든요. 말 소재 수주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온 거고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글로벌 MR 프로젝트들이 이제 계획을 넘어서 착공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계획에서 이제 착공으로 넘어가고 있고 소재에 대한 발주가 시작되고 있다.
이미 동사는 2025년 2월 GE와 히타치로부터 주단조 소재 계약을 체결을 했고 보조기기 소재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SMR 관련 레퍼런스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026년 상반기에는 또 다른 북미 프로젝트로부터 주기기 소재 공급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상반기죠. 이는 보다 유의미한 규모, 수백억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해체 사업 관련 그 사업 수주도 내년 1분기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원전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또 SMR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는 이 태용을 이제 원전 수혜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20년 만에 주단조 슈퍼사이클 돌아올까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SMR 산업에 대한 간접적인 수혜도 주목이 되고 2020년대 후반부터는 주단조 소재 경쟁사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제작에 소재의 역량을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반면에 선박 교체 사이클 도래로 조선향 주단조 소재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조선사에 대한 동사의 가격 협상력이 커질 전망이다. 두 개 회사와 현대 IFC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주단조 경쟁사는 제한적이며 2007년에서 2008년 영업이익률이 17%에 달했던 과거 사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산업에 따른 수혜주가 태웅이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영업이익률이 한때 17%까지 나왔었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이 조선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국내 어떠한 조선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향후에 미국에서 발주되는 수많은 어떤 군함이라든지 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선향 어떤 주단조 소재나 이런 것들의 수요도 늘어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태웅의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3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매출액의 약 절반을 이제 설명하는 링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플랜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최근 대형화된 해상풍력 수요에 대응하여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한 5개월 정도 가동을 중지를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7억 원 수준에 그쳤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악화되는 모습들 그래서 4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전망이며 2026년 2분기부터 정상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의 하락은 이런 실적 부진, 3분기의 실적 부진 그리고 4분기까지 부진한 실적이 또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선반영한 경향이 크지 않나 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유럽 해상풍력 수요는 견조한 상황이며 국내 해상풍력 착공이 본격화되면서 2026년에는 풍력 사업 부분의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의 어떤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적 부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좀 선반영했던 그런 가운데 주가의 조정이 확대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2026년부터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거기에 원전 관련 이슈라든지 조선 관련 이슈까지 어떤 하나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이전과 같은 어떤 퍼포먼스를 충분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올해 자체는 다소 실적이나 이 태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부진할 수는 있지만 내년 내후년에 가면 다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보다 크게 신장이 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고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올해 대비 내년에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정상화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또 도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SMR, 원전 관련된 부분들, 조선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섹터에 태용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또 재평가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가능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태웅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다소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22,000원대를 전후로 해서는 기술적인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잡히면서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22,000원대에서 좀 잘 버텨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온다면 점진적으로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낙폭을 회복해주는 반등세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다소 이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하락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22,000원대 정도에서는 그래도 좀 바닥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하락이 좀 멈춰준다면은 어느 정도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가를 좀 어느 정도 조정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회복이 어느 정도 주가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또 빠르게 어느 정도 본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2,000원대 구간으로 하락이 좀 멈추고 진정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좀 태웅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태웅의 목표가를 이제 한 38,000원 정도로 또 잡았더라고요. 현재 2만 원대인데 38,000원대면 거의 전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태웅의 어떤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높게 잡는 그런 이제 증권사들도 많고, 그만큼 어떤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올해는 좀 힘들지만 내년부터는 좋아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웅 관련된 이슈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시황이라든지 뉴스 그리고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있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해서 작성해 주신 다음에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클릭하시면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또 정리도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12일 이후에는 다소 좀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신규 종목을 못 드렸었는데 다시 좀 시장이 안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정되면서 또 이렇게 신호 발생되는 종목들로 해서 새로운 종목들 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어떤 시황이라든지 뉴스들 그리고 이런 관심 종목들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